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 좀 늦었죠. 네. 삼성전자, 셀트리온, 네이버, 카카오, 현대차 같은 대형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시장이 폭락할지 아니면 대형주의 미약한 조정으로 끝나고 다시 랠리를 이어갈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봐야 할 텐데요. 그러면 저 대형주들의 움직임과 뉴스 그리고 매매 동향 이런 것들을 봐야겠죠. 공매도까지 해서 지금 공매도가 시장의 가장 관심사입니다.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느냐 아니면 공매도 금지로 이대로 끝내고 다시 공매도의 먹잇감으로 전락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이죠. 오락가락하죠 시장이. 지금 오늘도 코스피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한 겁니다. 2%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 귀에 따갑도록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렇게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이 2% 가까이 떨어진다는 건 굉장히 큰 겁니다. 시장이 2% 떨어졌으면 내 종목은 한 4, 5% 떨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이거 계산해 드린 적 있죠. 왜냐하면 이건 시장 평균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2%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잖아요.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 뒤에서 상승하락 종목수 안 바꾼 것 같아 갑자기. 섹터가 순환매 중입니다. 네, 코로나 피해주 및 수소 정책주 등 주목해야 돼요. 저는 일단 코로나 피해주랑 수소차 관련주를 원래 가지고 있었고 비중을 조금씩 확대해 왔습니다. 그 섹터 순환매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단계에서 신고가 종목 매매는 위험합니다. 왜냐? 이대로 하락한다는 게 아니고 하락을 했을 때 굉장히 피해가 클 수 있다. 그때 뇌동 매매를 해서 긴급하게 손절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손해가 막심해지겠죠.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좀 큰 규모로 매수하는 편입니다. 그 소형주 사듯이 얼마 안 사진 않겠죠. 그러면 1%, 2% 손절을 해도 굉장히 큰 규모의 손절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냥 간단하게 1000만원치 샀다고 할게요. 2% 떨어지면 20만원입니다. 20만원을 어디서 벌겠습니까? 하루 종일 일을 해도 한 일당이 한 2, 30만원 정도 하죠. 그러니까 하루 일당을 그냥 날려버리는 거다. 손가락 몇 번 튕겼다는 이유 하나로. 투자자 예탁금이 3배 수준으로 증가한 시장입니다. 이론상 30조까지는 신용이 가능합니다. 원래 신용이라는 게 원금 대비해서 레버리지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자 예탁금, 증시 주변 자금이 3배 넘게 상승한 상황이라 평소에 그 신용이 10조까지 막 일으켰었죠. 10조가 넘으면 야 거품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20조가 넘어도 반대매매 슬쩍 나오고 바로 넘어가잖아요. 그게 투자자 예탁금 등 증시 주변 자금이 늘어서 그렇다. 대형주 조정이 보이기 시작하면 중소형주가 움직임을 예상합니다. 이건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얘기하던 거고 사실 실제로는 중소형주가 움직이고 있어요. 최근에 중소형주 상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중소형주 중심입니다. 대형주는 지금 약간 비리비리합니다. 뒤에서 보면 알겠죠.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공매도 잔고는 지금 알 수 없는 이유로 상승했습니다. 진짜 공매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공매도도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잔고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고 누락이라던가 또다시 또 벌금을 내면서 장난을 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저전력 OLED 갤럭시 S21에 S21 울트라에 탑재했다. 지금 OLED 관련주가 상승하고 있죠. 이거 꽤 오래 걸렸지만 그 OLED 관련주가 누나 몰래 올라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HP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죠. 그 종목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끝까지 괴롭혔어요. HP 테크놀로지 뭐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시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국내 사내할 때 저는 HP 테크놀로지 중간중간에 계속 매수했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뭐 이제는 괜찮죠. 예, 당연히. 또 뭐 그런 겁니다. 시간을 좀 두고 모멘텀만 믿고 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를 보시면 삼성이랑 TSMC가 4월건 투자 전쟁을 한다. 지금 TSMC 때문에 뭐 SF의 반도체 같은 거 상한가 같죠. 무슨 시총 1조 종목이 저런 뉴스 하나로 상한가 가는 시장입니다. 삼성전자 1분기 내 인텔 칩셋 양산 개시한다. 메리츠 증권 드디어 매수를 다 끝냈나 봅니다. 메리츠 증권이 96층에 사람 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96층에 있으면 진짜 그것도 능력입니다. 제가 봤을 때. 예, 96층 갈 때 그럼 여기서 슈팅 줄 때 샀다는 건데 대체 뭐가 그렇게 급하셔서
뭐, 먼 미래를 보면 괜찮겠지만, 제가 예전에 삼성전자 타이밍별로 샀을 때 그 수익률이 얼마가 되는지 계산한 적 있죠. 이거 내일 한번 붙여놓을게요. 이게 아무리 좋은 종목이고 대형주고 상승 추세를 탔다고 해서 아무 때나 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때 코로나 폭락 때 사면 최고겠죠. 근데 이거는 뭐 입이 마르고 닳도록 얘기해도 안 되는 거고, 일단 추세를 보시면 지금 이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건 기관, 외국인 둘 다 땅으로 팔고 있습니다. 개인이 지금 거의 뭐 폭풍 매수하고 있죠. 예, 폭풍 매수. 5만 원대부터. 이때 산 개인은 활짝 웃고 있을 거고 2배 가까이 올랐잖아요. 이때 산 개인은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96층에 사람 있어요 라고 하고 있는데요. 추세를 보시죠. 추세가 지금 이 정도입니다. 이게 원래 추세였는데요. 지금 추세를 벗어나서 슈팅이 나왔죠. 이건 진짜 어떻게 된 거야? 자, 추세가 이렇게 형성됐기 때문에, 자, 피보나치 되돌림 이까지 오겠죠. 예. 8만 원까지 조정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시장 자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조정을 쉽게 주지 않는다. 왜냐? 증시 주변 자금이 계속 째려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추세를 보시면 요 추세를 형성했습니다. 자, 추세를 정확히 보시죠. 요 추세입니다. 요 추세이기 때문에 8만 원 중반까지는 조정 보일 수 있다 정도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대로 폭락 안 합니다. 코로나 때도 요거밖에 폭락 안 했는데 여기서 아무런 악재도 없이 수급만으로 이렇게 떨어진다?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살 겁니다. 삼성전자는 폭락할 일이 없다. 악재가 발생하지 않으면. 정말 메가톤급 악재.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은 지금 공매도 잔고가 굉장히 줄었는데요. 준 이유가 주가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어차피 공매도 잔고는 주가에 비례하는 거죠. 공매도 잔고량은 다릅니다. 이게 공매도 잔고량인 거죠. 결국엔 이 음량이. 공매도 잔고량은 계속 평이한데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누나 몰래 또 공매도를 하고 있다. 셀트리온 삼형제가 동반 강세다. 코스닥 1000 돌파 견인.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 잘 상승하고 있다가 진짜 오전장인가? 어차피 사장님께서 헬스케어를 가지고 있어서 제 등록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백지 잘 올라가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보합으로 마감해 버렸다 이겁니다. 이건 진짜 여기서 박스권 하다가 박스 이탈해서 여기 지금 저항 맞았죠. 참 진짜. 그럼 이렇게 떨어진 게 인지상정입니다. 자, 그럼 30만원 밑으로 떨어지느냐? 그건 또 보시죠. 예. 30만원 밑으로 떨어져서 만약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이 나온다. 잠깐만. 근데 정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제가 셀트리온 언제 판다? 치료제 모멘텀으로 슈팅이 나오면 판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방 슈팅이 나오면 곤란한데 비중을 줄이던가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치료제 여파로 하방 슈팅이 나오면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뭐야 이거 개미털기네 라고 버티는 애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락이 나온 다음에 반등을 못하고 추가 하락을 한다? 그럼 걔들이 다 손절할 겁니다. 그러면 하락이 나온 다음에 더 하락이 나온다. 약간 그거를 경계해야 됩니다. 이건 매동상 그런 거예요. 매동상. 셀트리온의 모멘텀이야 우리 또 강성주주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정말 엄청난 강성주주분들. 예. 지금 상승 추세죠. 상승 추세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떨어지면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추세상. 맞잖아요. 이건 추세입니다. 제가 여기서도 이쯤에서 이 추세상 하락합니다라고 하면 두드려 맞겠죠. 근데 결국에 하락했다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락을 해도 다시 올라갈 거다. 요 파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30만 원을 깨면 비중을 줄이고 있다가 25만 원대에 재매수라는 전략을 취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셀트리온은 수익이다. 어셀수. 자, 그건 그렇고 식약처가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2월에 허가할 듯 좋습니다. 허가하면 재료 소멸이죠. 유럽의약청 해킹에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문서 유출 가능성 찌라시가 나오고 있네요. 코로나19 치료제 조건부 허가 제한, 셀트리온 주가 약세. 별다른 모멘텀은 없습니다. 셀트리온은 결국 매동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매동으로 움직여도 결국에는 상승 추세를 타고 있다. 상승 추세가 꺾이는 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상승 추세가 요렇게 크게 보면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이건 상방 슈팅이니까 이때 셀트리온 상한가 간 줄 알았어요. 예. 요 상승 추세만 깨지 않으면 된다. 만약 떨어졌는데 반등 못하고 이렇게 떨어지면 어디까지 가느냐? 여기까지 가는 거죠. 20만 원까지. 되게 위험합니다. 예. 대형주가 추세가 무너지면 공매도가 판을 친다. 근데 지금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진짜 25만 원까지 안 왔지만 상승하는 건 맞죠. 25만 원까지 왔으면 제가 샀겠죠. 예, 이건 약간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지금 단기 추세 형성했던 거 깨고
그 다음에 장기 추세 하나 형성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아하, 그러면 요 추세랑, 아니지. 요 추세랑, 그 다음에 장기 추세가 요렇게 형성됐습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아니, 올라갈 룸은 많다. 올라갈 룸은 많다입니다. 추세가 형성이 됐잖아요. 추세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악재가 호재가 없으면 그냥 추세 따라 매매하는 거예요. 이게 어차피 프로그램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네이버를 그 주도하고 있는 세력이 누구냐?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지금 매수하고 있어요. 공매도 잔고는 점점 줄고 있다. 삼성전자 셀트리온이랑 좀 다르죠. 네이버 클라우드 모멘텀이 좀 보이죠. 네이버는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골목상권도 라이브 이커머스, 얘들 이제 커머스 쪽으로 진출하고 있다. 네이버 지분 수합설 빅히트 엔터 쪽으로도 가나요? 네이버 쇼핑 라이브 커머스, 그 다음에 네이버 클라우드 게임 개발 지원 강화한다. 그리고 얘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금융 쪽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랑 카카오는 금융 플랫폼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플랫폼 기업인 거죠.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도 똑같습니다. 근데 카카오는 추세가 훨씬 좋아요. 공매도 산 깎이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공매도 추이를 잘 보고 있어야 된다. 예, 따라잡으려면. 이것도 똑같습니다. 단기 추세 형성했던 거 깨지고 여기서 단기 추세 형성했던 거 깨지고 그 다음 새로운 장기 추세를 형성했습니다. 장기 추세가 이렇게 형성됐죠. 자, 카카오도 올라갈 틈이 있다. 올라갈 틈이 있다. 얘도 추세가 깨지면 곤란하겠죠. 이게 저항선이니까 35만원. 예, 카카오 네이버는 어차피 올라가는 거였어요. 제가 이거는 작년 11월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언택트 네이버 카카오 아직 멀었다라고. 자, 공정이 플랫폼 공정화법으로 네이버 카카오 규제한다. 플랫폼 기업 규제, 약간 악재죠. 네이버 카카오 구글 잡는 플랫폼법 국회로 내년 시행 목표. 카카오 AI 스피커 불났다. 이건 좀 심각하네요. 예, 이러면 AI 스피커 경쟁에서 좀 뒤처질 수 있겠죠. 얘들이 지금 3위입니다. 3위. 시장 점유율이 12% 정도 됩니다. 글로벌 콘텐츠 시장 공략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진출하고 카카오가 약간 오리발이란다. 문어발로 사업을 확장하네요. 오리발. 생각하니까 웃기네. 카카오 네이버 중금리 대출 진검승부에 이거는 금융 플랫폼으로 가는 거. 카카오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유망하다. 유망하다.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는 지금 개인 투자자가 굉장히 관심이 많죠. 개인 투자자 매수세 보세요, 지금. 예.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서 잘 사고 있습니다. 잘 사고 있고. 추세를 형성했는 건 정말 거북이 추세. 여기 거북이 추세 형성했는데 슈팅 나왔죠. 자,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다가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서 하락하면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급락할 겁니다. 급락. 근데 이 추세를 또 깨긴 쉽지 않겠죠. 지금 시장에 돈이 많아요. 그래서 하락은 전제하지 않고 보고 있습니다. 돈이 많잖아요. 현대차 뭐 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현대차 만약에 뭐 차에 불이 났다. 불이 났어.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까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시나리오는 생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다. 악재가 없는 이상. 이렇게 하면 여기서 조정 보이다 요 정도 떨어지다가 여기서 좀 반등하겠죠. 그러니까 22만 원대에서는 반등할 것이다. 보고 있는 돈들이 너무 많아요. 보고 있는 돈들이 너무 많습니다. 영업이익률 5% 회복. 아이오닉. 현대차 올 영업이익 132% 늘 것. 야,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시간이 좀 많이 가네. 이 공매도 잔고가 보이시죠, 여기. 공매도 잔고. 공매도 잔고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공매도 상환한 거예요. 근데 주가는 안 올랐죠. 주가는 안 오르면서 공매도를 상환했습니다. 그럼 이 호가, 현재 호가가 있으면 이 위에 공매도 이만큼 걸어놓고 여기 샀다는 거겠죠. 개인 투자자들 지치게 해놓고 여기서 매수를 계속 몰래 하면서 공매도를 상환해버렸다. 예, 이때 누가 상환했죠? 보시면 누가 상환했을까요? 예, 기관 투자자가 상환했죠. 기관 투자자가 상환을 했고 그래서 지금 요 상한폭을 보면 요 타이밍 언제죠? 요때면 19년 11월에서 12월 19년 말에 자기들이 컨센서스를 분석해보니 현대차 영업이익이 늘겠구나라고 분석이 끝난 겁니다. 이때 이게 보이시죠? 공매도 상환을 왜 했겠습니까? 애들이 이때 코로나 때 상환한 것도 아니고 그 전에 상환한 거예요. 진짜 올 영업이익이 132% 는다는 걸 이미 1년 전에 알았다 얘들아. 1년 전에 알았다. 봅시다. 큰일이야. 외신입니다. US 트레저리 일드 채권의 수익률이 떨어졌다. 매수세가 들어간다는 거겠죠. 스티무러스 월이라는 겁니다. 지금 경기 부양책이 약간 지연되고 있어요.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포텐셜 컨설이 있다는 거예요. S&P 500의 스케일이 뉴 하이다. 이제 코퍼레이트 어닝, 기업 실적이 기대되고 있어서
S&P 500이 신고가를 달리고 있다라는 그냥 빵빠레 기사입니다. 뭐 인사이트는 없고요. 존슨앤존슨이 3.6% 올랐다.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트라이얼 이제 임상이 순이다. 임상이 순이라고? 얘들이 이제 접종이 시작하는데 왜 트라이얼이라고 하지? 펀앤 게임스탑. 게임스탑이란 종목이 있습니다. 종목이 18% 상승하고 있다. 이게 지금 최근에 141% 상승했어요. 굉장히 핫한 종목이죠. 핫한 종목이다. 얘들이 지금 악재를 좀 해소한 상황입니다. 그것 때문에 상승하고 있다라는 뉴스예요. 굳이 뉴스에 낼 필요가 있나 싶지만 뭐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IMF가 업데이트했습니다. 그로스 포캐스트 전망을 좋게 업데이트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스트레인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변종이 확산될 만한 우려가 있다. 그래서 락다운이 확산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근데 월드 트레이드가 프리 팬데믹 이전 레벨로 돌아왔다. 마이크로소프트, AMD, GE, 존슨앤존슨이 어닝 퍼레이드를 한답니다. 네, 어닝 퍼레이드. 실적 퍼레이드가 있을 거다. 뭐 좋게 나오겠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 수익을 본 회사죠. 네, 클라우드 중점 기업입니다. 사람들이 아직도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면 윈도우즈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파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체질을 클라우드로 바꾼 지가 옛날입니다. 아마존 다음으로 마켓 쉐어를 가지고 있죠. 암드는 지금 칩을 인텔 역전환이 많이 하고 있고 G는 얘들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스마트 팩토리 관련 회사입니다.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죠. 존슨앤존슨은 코로나 바이러스 그 백신 관련 종목이죠. 내신입니다. 60달러 넘긴다더니 박스권에 갇힌 유가 개선 언제쯤이냐 라는 건데요. 이건 지금 오페이랑 오펙 플러스가 증산하면 떨어질 수도 있다 라는 지적이 나온답니다. 지적. 그놈의 지적은 그 기자들이 여러분들 기사를 볼 때 기자들이 동사를 자기들 멋대로 씁니다. 그냥 늘어남에 따라 유가가 더 부진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적이 나온다라고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롤러코스터 증시의 현기증 변동성 장세 대처법은 변동성 장세를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게 최고죠. 지금 전문가들은 전문가 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다. 진짜 전문가 없습니다. 내가 전문가다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미국 정부의 부양책 지연, 국고채 금리와 원자재값 상승. 원자재값 상승이 왜 또 변동성입니까?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등 각종 변수도 산적해 있어. 진짜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을 진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변동성 장세가 발생하는 이유는 신고가 영역이라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팔고 싶은 사람이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팔고 싶은 사람이 많으니까 파는 거고 증시 주변 자금이 많으니까 그걸 다시 반등시키는 거고 파는 사람이 있으면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사는 사람이 더 많으면 올라가는 거고 올라가니까 또 팔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신저가였으면 또 다른 장세겠죠. 1000포인트, 2800포인트, 260포인트, 1000포인트, 20년 만에 처음 스탁 터치. 이것도 누구인가 우리 현자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 좋다는 거죠. 코스닥 1000 뚫는다고 우리가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딴 데 가서 얘기하세요. 예. 내가 1000 뚫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들 얘기하셔도 되잖아요. 우린 다 1000 뚫는다고 봤잖아요. 봤는데 1000 뚫은 건 1000 뚫은 거고 계속 될 거냐? 저는 계속 될 거라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지금처럼 이어지는 한 코스닥에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고 보고 있다. 재수 없는 말. 재수 없다 진짜. 아울러 최근 연기금이 현재 1, 2% 수준이던 코스닥 투자 비중을 높이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런 발표를 했네요. 몰랐네요. 연기금 줄인다며. 경제는 그대로인데 증시만 상승한다. 버핏 지수로 따져보니 버핏 지수의 근간이 되는 그 지표는 GDP입니다. 근데 지금 GDP가 상승할 거예요. GDP가 상승하면 버핏 지수는 완화됩니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기사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투자자 예탁금이 증가하면 신용 잔고가 더 안정적으로 바뀌듯이 버핏 지수도 GDP가 상승하면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GDP가 꺾였죠. 근데 GDP가 상승하죠. 그러면 버핏 지수는 완화되는 거죠. 그리고 경제는 그대로인데 증시만 상승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가 회복될 거라는 걸 선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개미들 코스닥 몰려갈 것. 증권 가서 꼽은 유망 중소형주 8곳이라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얘들이 왜 꼽습니까? 보세요 지금 인텔리안테크 저거 우리 언제 얘기했죠? 현재 여러분 우리 인텔리안테크 언제 얘기했죠?
백지 다 상승한 다음에 이제 와서 증권가 꽂고 있습니다. 저거 보고 사는 사람 없겠죠? 아니, T로보틱스 보세요. 우리 2달 전에 매매하던 게 T로보틱스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 보면. 예, 오늘 경제 캘린더 좋게 나왔고요. 내일 근원 내구재 수주가 좀 좋게 나올 거고, 원유 재고를 좀 봐야겠죠. FOMC가 얘기할 겁니다. 금리는 동결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오늘 뭐 IMF 통화기금 세계 경제 전망 수정 나왔죠. 소부장 나왔고, 소부장 오늘 좋았죠. 솔브레인이 신고가를 뚫기 직전이에요. 아, 소부장 안 가지고 있는데 진짜 솔브레인 째려만 보다 사지도 못하고 바닥 칠 때. 아, 내일은 셀트리온 2차 자문 결과가 공개됩니다. 자, 옵션 만기일 다가오고요. 제가 오늘 좀 늦은 삽질한 이유가 이겁니다. 예, 이것 때문이죠. 금융투자를 추가했습니다. 금융투자를 추가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차트 만드는 게. 근데 거래량을 내가 좀 잘못 손댄 것 같다. 거래량이 안 보이네. 아니면 시초가의 거래량이 좀 많았거나. 금융투자가 오늘 매도 폭탄을 때린 줄 알았는데, 아, 이거 전반적으로 업데이트 못했다. 차트 정시 팔려가지고. 예, 제가 매동을 수정 못했습니다. 시간에는 오르고 끝났어요. 투자자의 탁금 약간 상승했고.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수정을 못했어요. 오늘 개인이 뭐 사조 샀다고 하죠. 자, 미증시는 지금 현재 혼조세입니다. MSCI 펀드 지수가 후행하기 때문에 따라가고 있고요. 근데 조금 덜 떨어지는 거 보니까 지수가 덜 떨어지는 것처럼 덜 떨어지고 있으니까 내일은 큰 폭의 하락은 나오지 않을 거다. 네, 확실히. 그래서 횡보하다가 상승으로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략 후강으로 일단은 예상합니다. 예상하고 상위가 좀 떨어졌어요. 상위가 좀 떨어졌어요. 이건 어제 버블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약간 펀더멘털이 흔들린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